저 밤하늘에 저 많은 별들 가운데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아니 넌 들어 그냥 읽지 말고. 내 웃음소리가 아니, 하지마 들릴 하지마.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읽을게.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18번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네 추억은 아주 흥미진진하구나.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은 바닥이 났지. 샘물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내 친구인 여우가 이렇게 말해. 꼬마야, 지금은 여우가 문제가 아니야. 왜? 물이 없으니까. 우린 갈증으로 죽을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친구를 갖는 건 소중한 일이야. 난 여우라는 친구를 갖게 되어서 아주 좋아.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감지 못하는구나. 이 아이는 배가 고프지도 또 목이 마르지도 않아. 조금만 햇빛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다.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같이 샘물을 찾아봐.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으러 간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고 나자 밤이 되었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으로 미열이 있었던 나는 꿈속에서 별들을 보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목이 마르다는 거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지 몰라. 어린 왕자가 한 말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그는 주저앉았고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도뿐이야. 그렇지?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고는 달빛 아래 물결치는 모래 언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야, 이 장면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동우는 박수를 쳤다. 최고라고까지 했다. 나는 사막에서 신비롭게 반짝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마도 보물을 찾으려고 시도해본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물은 집 전체에 마법을 걸었다. 우리 집 어딘가 깊숙한 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감동이 밀려왔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지구를 통틀어 어린 왕자보다 연약한 존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달빛 아래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 감은 두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나는 반쯤 벌어진 어린 왕자의 입술이 살짝 미소 짓는 걸 보며 생각을 이어갔다.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가 이토록 감동을 주는 건 한 송이 꽃을 향한 성실함이 담긴 그의 마음 때문이야. 그러고 나니 어린 왕자가 더욱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느껴졌다. 등불은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걷던 나는 해가 뜰 무렵 샘물을 발견했다. 멋지다. 멋지다.
어린 왕자가 마음만 생각만 이제 어리지 않게 됐네. 여우 덕분이기도 하고 여우가 참 지혜를 줬어. 좋은 말을 했어. 영리한 여우야. 여우야 여우. 아주. 그 어린 왕자가 좀 전에 그 비행사한테 중요한 건 그래요. 죽어간다 해도 친구가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야. 난 그 말도 너무 멋있었고 그럼.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야라는 말을 이 어린 왕자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 전에 죽어간다 해도 친구가 있다는 건 친구를 매우 갖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소중한 일이야.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다. 집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고 또 집이 나에게 너무 큰 어떤 그 아픔을 준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집을 파세요. 집에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거 중요한 한번 얘기네요.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나도 그래.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그럼. 있고 그러니까 난 집도 늘 삶의 화두인데 우리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여행 가서 막 얘기하잖아. 그런데 또 집에 돌아오면 집이 너무 힘들고 이 집이 막 감옥 같고 때로는 갈피를 못 잡는 거야. 그러면 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우왕좌왕이잖아. 저기서 꽃이 얘기하네. 사람들은 불쌍해. 뿌리가 없거든. 그러네. 이리저리 바람이 흐른 대로 맨날 왔다 갔다 해. 눈에 아마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약속을 지켜줘. 내 곁으로 다가온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약속? 무슨 약속? 아저씨가 약속했잖아. 양 입막에. 난 그 꽃에 책임이 있거든. 나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몇 장 꺼냈다.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려 어린 왕자에게 건네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너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그러더니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계속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다시 느꼈다. 그러는 사이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너를 처음 만난 날 아침 말이야. 네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네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어린 왕자는 계속 얼굴을 붉혔다. 나는 조금 주저하면서 덧붙였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닐까? 난 두려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아저씨는 일을 해야 해. 아저씨는 비행기로 되돌아가야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여우를 떠올렸다. 길들여진다는 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좋은 내용이야. 길들여진다는 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일지도 몰라. 길들인다는 건. 애정을 쏟아부으니까. 너무 와닿는 말이었어. 26번째입니다.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비행기를 고치려고 돌아왔을 때 어린 왕자는 그 위에 앉아서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이 안 나? 이곳은 확실히 아니야. 그가 말했다. 누군가 대답을 했는지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아니,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고. 나는 돌담 쪽으로 걸었다. 어린 왕자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누군가에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내 발자국이 모래 속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봐두라고.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 그곳으로 갈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내가 오랫동안 아프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한 거지? 나는 가슴이 메어왔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가. 다시 내려가고 싶어. 그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돌담 아래로 시선을 옮겼고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30초 안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을 가진 노란 뱀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달렸다. 하지만 내 소리에 뱀은 사라지는 물줄기처럼 조용히 모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가벼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슬그머니 돌틈으로 사라졌다. 나는 돌담에 도착한 순간 눈처럼 창백한 얼굴의 어린 왕자를 두 팔로 받아 안았다. 무슨 일이야? 지금 뱀하고 이야기한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항상 두르고 있던 황금빛 목도리를 풀었다.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물로 적시고 또 물을 좀 마시게 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가 고장난 비행기를 고쳤다니 기뻐.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고치지 못할 줄 알았던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고쳐냈음을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무릎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내 별은 훨씬 멀어. 그곳에 가는 건 정말 힘들어. 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양팔로 꼭 안았다. 그가 시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를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심각했고 아주 먼 곳을 향해 방황하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그리고 입마개도 있어. 그러더니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 무서웠던 거구나. 어린 왕자는 분명 무서웠던 거다. 그럼에도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더 무서울 거야.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내게 사막 속 샘물 같았다. 난 네 웃음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은 정확히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위에 있을 거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악몽이지. 어린 왕자는 내 무릎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물론 그렇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별을 보는 게 기분 좋은 일이 될 거야. 모든 별에는 꽃이 피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꼭 음악 같았어. 정말 좋았어. 그래. 밤이 되면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더 나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될 거야.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면서 즐거울 거고 그 별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오늘 밤 아저씨도 알지? 오지 마.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꼭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원래 그래.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내가 겨우 따라잡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단호하게 걷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네? 그리고는 내 팔을 잡았다. 그는 계속 걱정하며 말했다. 잘못 선택한 거야. 나를 보는 건 힘든 일일 거야. 난 죽은 것처럼 보일 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해할 거야. 내 별은 너무 멀어. 그래서 몸을 끌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픈 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멋질 거야, 아저씨. 나도 별들을 쳐다볼 거야. 별들은 전부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될 거야. 또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개 작은 방울을 갖게 될 거고 난 5개 우물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는 어린 왕자도 말을 잃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야. 혼자서 한 걸음만 걷게 해줘.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있잖아. 내 꽃. 난 내 꽃에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너무 연약해.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는 네 개의 가시뿐인걸. 나도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더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한 걸음 내딛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부드럽게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6해가 지났다. 나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저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 이제 나는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잘 안다. 해 뜰 무렵 그의 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는 밤에 별의 웃음소리 듣는 걸 좋아한다. 그것은 마치 5개 작은 방울 같다. 이제 와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다니. 나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게 가죽끈을 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절대로 양에게 입마개를 채울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하곤 한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따금 다르게도 생각한다. 아닐 거야. 어린 왕자가 매일 밤 꽃을 유리덮개로 덮어 숨겨줄 거야. 그리고 분명 양을 잘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 것도 같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어쩌다 방심이라 하면 큰일인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에 덮는 걸 잊는다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그럴 때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한다. 그건 정말 아주 커다란 수수께끼다. 나도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꽃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온 세상이 온통 달라진다. 하늘을 쳐다보시길 그리고 생각하시길.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건 내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글픈 풍경이다. 이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렸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곳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봐줬으면 한다. 그리고 만일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부탁하건대 서두르지 말고 별 바로 아래에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한다. 만일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와 소리내어 웃는다면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라면 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디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내가 이렇게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시길. 그치? 끝이야. 아 정말 훌륭하다. 근사하다. 이게 생텍쥐베리 정말 글 잘 쓰네.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딱 맞네. 우리 우동사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책 정말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꼽는다. 어린 왕자. 다시 읽는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다시 읽는다라는 표현을 썼고 오랜만에 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과드립니다. 완전 새롭게 느껴진 어린 왕자 오늘 처음 읽었습니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읽을 때마다 이 책은 처음 읽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좋은 책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겠어. 또 이걸 보시는 분들. 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 추천을 해주시면은 뭐 이름 얘기해드린다 그러면 이름 얘기해드리고. 그럼 책은 우리 돈으로 삽니다. 극증 흐들들 덜덜덜덜 마십시오. 책만 추천해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구매해서 읽고 그
느꼈던 감동을 저희도 좀 느끼게 좀 해주세요.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고 같이 공감하는 그래요. 시간이니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늙은 왕자 둘, 수고했어. 고마워. 저 밤하늘에 저 많은 별들 가운데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아니, 넌 들어 그냥 읽지 말고. 내 웃음소리가 하지 마. 들릴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읽을게.